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경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제 바르샤, 그리고 뭐 페에노르트, PSG, 아무데도 이기지 못했다. 어제 바르샤 경기 보면서 그 뭐지? 야, 바르샤만 이겼어도 그래도 나머지 경기들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샤가 이겼더라도 그냥 대참사였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행히 어제 언오버도 3개만 갈까 하다가 원래 이제 언오버에 포함되어 있던 경기가 이제 에스파뇰 오버랑 도르트문트 언더, 그리고 스토크 언더였는데 노리치를 승을 보긴 했지만 오버가 좋아 보여서 꼈고, 울버햄튼도 프레는 승을 보지만 울버햄튼이 지는 경우 생각했을 때 오버를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울버햄튼도 졌고 해서 언오버를 좀 잘 잡고 갔고, 밑에 있는 이제 지볼레 그리고 볼로냐를 언오버를 빼길 잘했다.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언오버 고배당을 좀 잡았고, 그래도 2순위 그 노리치 승, 아우크 승, 그리고 브레다까지 해서 5.2배도 적중을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면 어제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 마엔이. 그래서 오전에 그 뭐지, 대충 분석은 끝내고 왔습니다. 끝내고 왔고 이제 조합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사실 LA 갤럭시 경기는 12시 마감이라 저는 가기가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렌나 경기부터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분석을 해온 걸 토대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A 갤럭시하고 시애틀, 지금 올랜도가 진행 중인데 저 경기도 무승부를 보긴 했지만 뉴욕 레드불스가 일단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이 준결승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둘 다 큰 결장 여부가 없습니다, 크게. 그러면 일단 LA 갤럭시하고 시애틀의 이제 상성도 엇비슷한데, 최근에 홈에서 일단 갤럭시가 2번 다 이기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불안하거든요, LA 갤럭시. 왜냐면 홈하고 완전 차이가 납니다. 원정에서는 또 많이 지기도 했고. 근데 LA 갤럭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전 7월 초에 진 이후에 홈에서 열렸던 지금 9경기 전승입니다. 9연승. 그리고 지난번 미네소타전도 6득점이나 했고, 그 전에 이제 콜로라도, 그러니까 최소 멀티골 이상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한 골 넣은 경기도 없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홈이기 때문에 홈승 봐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왜냐면 시애틀이 좀 그래도 무패를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애틀 같은 경우도 지금 4연속 무승부 중인데 3번을 일단은 뭐 승부차기 또는 연장까지 갔고, 그 더 길게 보면은 얘네가 지금 한 90분 기준 10경기 무패기 때문에 이 패턴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지난번 미네소타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미네소타도 LA 갤럭시 지기 전까지는 한 뭐 7경기 무패고 잘 안 졌거든요. 근데 얘네도 일단은 승부차기나 이런 90분의 그 결판을 내지 못하고 넘어갔던 경기들이 최근에 있어서 시애틀도 약간 같은 느낌입니다. 3경기 연속 90분의 승부가 안 나가지고 승부차기 또는 연장까지 갔고, 지난번 로스앤젤레스전 이제 연장 가서 이기긴 했지만 갤럭시는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장 여부도 크게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LA 갤럭시 승부 쪽으로 봐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오버를 보는 이유가 LA 갤럭시가 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골 넣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설령 이제 비기더라도 다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이긴다면 2대1 승리, 만에 하나 졌을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LA 갤럭시는 저는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빠듯해서. 요렇게 보고, 어, 원래는 이게 낮 경기는 좀 소소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잔여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배트맨에 어쩔 수 없이 5%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갤럭시까지 뭐 낑겨서 갔을 텐데, 하고 한 12시? 12시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 사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렌나 경기가 1시기 때문에. 해서 보고 그 다음 경기 바렌나하고 센다이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바렌 나가사키 예, 그러니까 파렌 나가사키죠. 지금 상대 전적 보면은 최근에는 센다이가 어쨌든 홈이나 원정에서 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바렌나가 3위를 하고 센다이가 6위 했기 때문에 3위, 6위, 4위, 5위 붙어서 결승 간 다음에 이긴 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미즈하고 요코 FC는 이제 1, 2위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바렌나가 좀 아쉬운 게 뭐냐? 득점도 가장 많습니다. 74골이죠, 4골. 그러니까 리그 2에서 가장 득점이 많고 실점이 최소 실점 팀은 아니지만 득실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패배도 가장 적어요. 무가 좀 많은 편인데 5패입니다. 5패. 그래서 바렌나는 홈 성적도 좋지만 원정 성적도 좋기 때문에 확실히 홈 원정 다 좋고 센다이 같은 경우도 홈 원정 성적이 물론 당연히 홈 성적이 더 좋긴 하지만 바렌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득점이나 실점도 조금 더 많고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바렌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델가도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큰 결장이 없어 보입니다. 부상 의심되는 선수 몇 명? 근데 센다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비 쪽에 뭐 한두 명 정도? 근데 공격에도 그 거의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미드필더랑 어찌 보면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센다이 입장에서. 근데 센다이가 확실히 최근에 이 요코하마 FC도 홈에서 잡고 했지만 구마모토 원정에서 3실점 했다는 점. 그리고 바렌나가 중간에 한때 좀 승리가 없었던 적이 있거든요. 홈에서 막 도치기한테도 비기고 뭐 연패도 당하고 막 그러면서 홈 3연패 뭐 그리고 한 8경기인가 이기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잘 이깁니다. 5연승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 4연승 중. 그리고 다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센다이도 이게 단판이라 물러설 곳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홈의 이점을 좀 생각해서 바렌나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이 좀 높죠. 높긴 한데 센다이도 득점력이 없는 게 아니고 최근에 바렌나도 이제 득점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오버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다. 근데 이제 오버가 아시겠지만 배당이 너무 적어요. 이럴 거면 그냥 바렌나 승무 사이드에서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웨스턴 유나이티드하고 멜버른 빅토리 딱 웨스턴 유나이티드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자,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지난번 퍼스골리 상대로 이제 3대1로 이겼지만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장 때문에 일단 수비수 레오날드 선수 한 골 1러시 하고 있는데 모든 경기 다 나왔거든요. 뛰는 시간도 많았고 근데 퇴장으로 결장입니다. 그거에 비해 멜버른 빅토리는 공격의 한 명이 일단은 그 지금 부상으로 지난 경기 못 나왔거든요. 팀 내 2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아마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턴 유나이티드도 퇴장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멜버른 시티, 뭐 애들레이 다 한 골 차였고 지난번 퍼스글로리 상대로 다득점을 했고
그리고 뭐 멜버른 빅토리도 그 공격 쪽에 이제 벨로필라이 선수 혹이라도 또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못 나오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져서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무승부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에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인다. 자, 그 다음 산푸이로하고 삿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푸이로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아쉬운 게 그나마 이제 어제 빗셀 고베가 못 이기면서 일단은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제 빗셀 고베가 이겼으면은 승점이 2점 더 추가돼서 남은 잔여 경기를 다 이겨야 되는데 일단 마치다는 이기긴 했지만 승점이 3점 차이라 조금 힘든 상황이고 산푸이로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 이제 4점 차인데 오늘 이기면 1점 차로 좁혀지거든요. 그럼 마지막 경기에 따라 이제 우승자가 갈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마치다나 산푸이로 입장에서도 밑에 간바 오사카가 뭐 아침을 가기 위한 이 경쟁이 치열해서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승 경쟁을 하려면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하필 산푸이로 입장에서 삿포로 상대로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3무 1패로 최근 무가 많습니다. 삿포로 만나면. 특히 홈에서도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근래 들어 이제 잘 못 이기고 있고 그러니까 은근히 무가 좀 있습니다.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산푸이로는 이제 아챔2 아마 아챔2 성적도 지금 무패네 아챔2 아마 그러면 빨리 확정을 지은 것 같은데 이 J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쇼난전 1대0으로 이기다 역전당한 그 시점부터 교토상가전 무득점 우라와 원정에서도 무득점에서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3연패하고 뭐 삿포로하고의 그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고 그리고 삿포로가 최근에 잘 안 진다는 점 지금 쇼난 세레소전도 다 비겼고 나고야 원정 뭐 마치다 원정에서도 비겼고 해서 은근히 좀 쉽게 안 지거든요. 뭐 지금 흐름만 본다면 산푸이로가 3연패고 2경기 득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 배당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 딱 하나만 보고 그리고 홈의 산푸이로 성적을 보고 홈에서 이제 38골 넣고 있고 19골 실점인데 홈에서 1위거든요. 가시마하고 승점이 같지만 득실에서 앞섭니다. 가시마는 이제 유일하게 홈에서 무패팀이고 삿포로가 물론 이제 이긴다 한들 갈 수는 없어요. 이미 니가타가 41점이기 때문에 뭐 이와타 정도만 이제 노려볼 수 있는데 원정의 성적도 안 좋기 때문에 산푸이로 입장에서는 뭐 장기 부상 빼고는 크게 없고 삿포로도 완전 결장이 없는 상황에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만 있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4연패까지 하면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동기부여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기면 마지막 경기 이제 또 간바 오사카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 경기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승을 하냐 못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빗셀고베가 어제 비겼기 때문에 그리고 빗셀고베도 쇼난하고의 경기라서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쇼난이 뭐 동기부여가 없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잘 안 지는 그런 페이스거든요. 요코하마한테도 이제 아쉽게 한 골 차로 졌는데 은근히 좀 합니다. 쇼난도.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해서 산푸이로 쪽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마 마행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배당이 적어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 전에 산푸이로의 또 전적들도 있고 해서 한 번은 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야마가타하고 오카야마. 자, 아까 3위 6위에 이제 바렌나하고 센다이면은 4, 5위에 야마가타하고 오카야마 경기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가 좀 빡센 게
일단은 야마가타가 이제 득점은 좀 더 많으나 실점이 좀 더 많아서 득실이 같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가 패가 적은 반면에 무가 많고, 야마가타는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똑같거든요. 10승 3무 6패로. 근데 오카야마는 또 의외로 홈 원정에서 둘 다 패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막상막하의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야마가타는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고, 오카야마는 딱히 완전 결정은 없는데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좀 몇 명 있긴 해요. 물론 야마가타도 있긴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 최근의 상대 전적 두 경기 연속 비겼고, 야마가타가 23년도에 이겼으니까 어쨌든 세 경기 연속 오카야마 상대로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마가타가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홈에서도 거의 반반 느낌이고, 그래서 상성은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다만 야마가타의 최근 승률 지금 9연승 중이거든요. 홈에서도 4연승 중이고, 그리고 한 골 넣었던 경기가 그 구마모토전 딱 한 경기입니다. 그 9연승 할 동안 최소 멀티골 이상, 뭐 많을 땐 4골씩 넣었기 때문에 예전에 바렌나 상대로도 홈에서 4대2로 이기고, 그래서 오카야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배가 좀 적다고 했잖아요. 그게 살짝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 원정에서 3번밖에 안 졌거든요. 바렌나 다음으로 패가 적습니다. 6승 10무 3패. 예. 근데 이제 야마가타가 워낙 연승 중이라서 이게 10연승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오카야마도 뭐 홈에서는 4연승하고 원정 뭐 2경기 무패고 하지만 지난번 가고시마 원정에 비겼다는 점, 요코하마 FC를 잡긴 했지만 4대2로, 그 전에 반포레고우나 미토올리오코한테 이제 1대3으로 지거나 0대0으로 비기고, 그 전에 뭐 도쿠시마, 도치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막 이긴 적이 많이 없긴 해요. 최근에 뭐지어찌 비기거나 이제 패배가 많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뭐 야마가타가 그냥 무패 정도나 아니면 뭐 홈에서만 연승을 했다면은 뭐 무승부를 좀 노려볼 만하지만, 9연승 중인 이 엄청난 기세에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요것도 야마가타 승무 쪽으로 봐야 된다.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바렌나도 마찬가지로 승무 보지만 승을 좀 더 보거든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대구하고 충남 아산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좀 4대1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 4대3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좀 희망을 살렸죠. 왜냐면 대구가 최근에 승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징야가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골에 도움도 많이 관여를 했고, 아마 막판에 2골 넣지 않았나요? 제가 경기를 보진 못했는데 하이라이트로 봐서 그 2골이 좀 크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원정 다득점이 없긴 하지만 3골 차하고 1골 차는 엄청 큰 차이거든요. 왜냐면 대구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승리도 없긴 하지만 그거는 다 이제 제쳐두고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1골 차로 이겨야 이제 연장 갈 수 있고 2골 차로 이기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막 1차전에 뭐 2대0인가 3대0으로 지고도 그때 어디였더라? 2차전에 뭐 동점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못 올라갔던 그 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차전에 너무 3대0인가 이겨서 이건 무조건 이제 승격하겠구나 했는데 뭐 2차전인가 뭐 아무튼 또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골 차면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왜냐, 뭐 세징야가 뭐 부상으로 빠져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 아산 쪽이 공격이랑 수비의 부상이 좀 의심되는 선수가 있긴 합니다. 아마 못 뛰었던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서 이게 대구 홈이면 또 다를 수 있다. 근데 하나의 이제 변수는 충남 아산은 비기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급한 입장이다 보니까 둘 다 또 최근에 거의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골은 넣지만 실점을 꾸준히 하고 있고 충남 아산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이거 승패로 예측하기보다는 원오버로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어디가 이기든 오버 날 것 같다. 뭐 대구가 한 골 차로 이기면서 연장을 가든 뭐 치고받고 해서 무승부가 나오든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아니면 충남 아산이 이기든 그러니까 어느 팀이 지더라도 한 골은 넣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 이랜드하고 전북. 이랜드하고 전북은 전북이 아마 아침 일정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랜드가 지난번 운이 좋았죠. 2대0으로 지다 이제 비기기만 해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홈이라서 홈 이점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고 전북은 아침 투도 얘네가 거의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확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그에서 최근 광주 원정에서도 1대1로 비겼고 최근 3경기 무패긴 합니다. 그래서 전북이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랜드가 뭐 득점력이 가장 좋다고는 하지만 뭔가 요새 좀 불안해요. 전남에 그때 2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도 그렇고 그 전에 4대0으로 졌던 것도 있고 뭐 충남 아산이나 김포. 그러니까 이길 때 뭐 시원하게 뭐 많은 골 넣어서 이기기도 하는데 요새 좀 실점도 은근히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북이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북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사활을 걸 거거든요. 원정이긴 하더라도 일단 이기면 좋기 때문에 물론 홈 원정 치러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랜드가 최소한 이제 지지 않는 선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좀 전북이 배당이 떨어져도 전북 승무 사이로 보긴 했습니다. 처음에. 예,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이게 단판이면 모르겠거든요. 단판이면 전북 승무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다 보니까 확실히 홈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담감은 전북이 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전북 갔다가 이랜드가 이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허무하게 이랜드가 손도 못 쓰고 전북의 완승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아까 대구 충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것도 오버사이드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마냥 전북만 가기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전북이 이긴 적이 없긴 하거든요. 4경기 연속. 그리고 아무리 이랜드가 실점이 좀 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쫓아가는 이제 득점이라든가 그리고 홈에서 예전에 FC 안양도 잡았고 수원 삼성도 잡았던 이랜드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안고 있는 전북보다는 이랜드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 갤럭시는 그냥 관전만 하고 바렌나 경기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낮 경기 얼마 없으니까 분석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 아까 공지에 올려드렸던 일정 어떤 일정이냐 그거죠. 이제 뭐 12월부터 방송 시간 고정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후원 뭐 개수 그리고 예전에 잠깐 했었던 이제 도전 미션 그리고 구독자 게시판도 활용을 하려 하거든요. 왜냐면 구독자 게시판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분석 결과를 요새는 다 안 보여드리기 때문에 총 분석 결과와 그리고 후원 받아서 나가는 조합에는 없는 그러니까 12월부터는 후원 조합에 오늘부터죠. 막 그 무승부도 남발해서 드리진 않을 거고 진짜 좋아 보이는 무승부 한 조합만 가고 구독자 게시판으로 이제 뭐 다폴 고배당이나 아니면 가고 싶은데 조합으로 드리긴 좀 빡세고 안 가긴 아쉬운 뭐 산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구독자 게시판에 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고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석 결과야 뭐 후원하든 구독자 게시판에 있든 똑같이 이제 그거는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상관없고 단순히 이제 고배당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에 왜 고배당을 올리냐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소소하게 가고 싶다. 근데 후원하긴 조금 빡세고 근데 구독은 한 달이기 때문에 후원은 매일 해야 되지만 오늘 후원해서 제가 적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독은 그냥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이면 이제 구독해서 그걸로 계속 이제 분석 결과도 다 볼 수 있고
뭐 중간중간 이제 고배당도 이제 봐서 괜찮으면 가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적은 돈으로 이제 상당히 메리트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요런 겁니다. 그리고 도전 미션은 그야말로 도전입니다. 도전. 예전에는 뭐 배당 낮게도 갔는데 도전 미션은 그야말로 이제 성공하면 이제 제가 갖는 거고 실패하면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른 게임 방송이나 뭐 그런 거 뭐 보라나 이런 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토에서 하면 솔직히 손해거든요. 손해긴 한데 뭐 주력을 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도전 미션급의 이제 고배당. 예를 들면은 뭐 4무, 5무 아니면 뭐 배당을 좀 높게 뭐 한 2배짜리 한 뭐 4-5경기 다 6경기 뭐 무승부도 뭐 5무에서 한 6무 정도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도전 미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후원을 받고 하고 왜냐면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틀리면 어차피 되돌아가고 적중되면은 뭐야 기존 후원보다 훨씬 뭐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실패하면 되돌아가고 성공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득을 갖는 구조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따 해외 축구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후원도 정리를 해서 뭐 중간중간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 뭐 요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방송 시간은 평일이랑 주말을 좀 구분해서 웬만하면 오차 없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얘기했던 거를 정리해서 오늘은 이제 얘기만 해드리지만 정리해서 내일 공지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조합 마무리하고 이따 한 오후 5시쯤에 해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막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미리 분석을 하고 올 거기 때문에 아마 30분? 뭐 길어야 뭐 1시간 안.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앞으로의 일정 얘기하려면 그게 좀 길어질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따가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